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16일이죠. 전남 강진에서 여고생이 실종된 지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경찰이 사건 당일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A 양이 실종이 되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네. 그래서 A 양의 어머니가 아빠 친구인 B 씨 집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A 양이 이 B 씨를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친구에게 SNS를 남겼거든요. 아르바이트. 당연히 이제 물어보려고 네. 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상한 거는 이 집이 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초인종을 누르니까 이 사람이 뒷문으로 그냥 달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옷차림이 트레이닝복하고 운동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도망을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 날인 17일 오전 6시쯤에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상한 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던 아버지의 친구 용의자 B 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사라진 A 양을 애타게 찾고 있는 A 양 가족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친구로 틱대보더라고요. 그 용의자인지 알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경찰하고 하이페아에 같이 갔겠지. 아는 사이고 그런 의심까지는 안 했지. 그러고 오늘 가서 보니까 틱대보더라고요. 그 뒤로 틱대보 들으면 이제 죽어갖고 나타난 거지. A양 가족이 이 용의자 B 씨의 집을 찾았을 때만 해도 전혀 의심을 안 했을 정도로 그렇죠. 엄청 네네.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 친구라고 이 A 양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지역 주민으로서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자랄 때부터의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식당 주인이었고, 심지어 이 A 양은 이 B 씨의 식당에서 예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도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우리 아이 못 봤니? 그랬는데 아르바이트 구하러 아저씨 만나러 간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1시 50분에 집을 나가서 한참 경과된 밤 11시가 넘어서 이 B 씨의 집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달아나니까 너무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찾아갈 때만 해도 이미 수상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함께 가지 않았겠느냐. 맞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는지 물어보러 갔을 뿐인데 달아나는 이 상황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네. 바로 그 밤을 지내고 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일 행적을 보면은 실종 여고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게 용의자 B 씨의 고향 야산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나온 단서들 더 없습니까? 둘이 뭐 연락하거나 그런 정황은 아직 없다고. 아직까지는 없는데 둘이 과연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느냐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지금 추적한 바에 의하면 그 A 양은 오후 1시 50분에 이제 집에서 외출을 했는데 오후 2시 14분에 야산 근처에서 B 씨, 용의자 B 씨 차량이 CCTV에 포착이 됐어요. 근데 오후 4시 24분경에 야산에서 A 양의 휴대전화가 마지막 신호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A 양과 B 씨가 그 야산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차를 갑자기 세차를 했다는 겁니다. 네. 무슨 흔적을 지우려고 세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차를 하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지금 봤더니 휴대전화에는 기록이 좀 탁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복구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세차를 했다. 혹시 무슨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뭐 도망도 가고요. 증거 인멸 정황도 있고 그런데 또 스스로 목숨은 끊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사안인데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 혹은 이 실종된 A 양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인물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라 이 경찰의 수사가 난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세차한 차량 세차를 했지만 만약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면 국과수의 정밀 감식으로 차 내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이제 감식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통화한 내역이 없어요.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뭔가 삭제한 기록이 있는지를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제 복구했을 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4시 24분에 야산에서 A 양의 마지막 이 휴대폰 신호가 잡혔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실종자 섣불리- 가족의 바람은 단 하나예요. 네. 그냥 돌아와 주기를. 돌아왔으면. 네, 국민들의 영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현재 경찰 한 5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 일대를 정밀 수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페이스북을 주고받은 것 때문에 만났을 것이라고는 추정이 되는데 아르바이트 종류에 대해서는 뭐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된 거 한 것도 없고 간다는 표현도 그냥 해놨죠. 친구하고 주고받은 페이스북에 아저씨 만난다고 했으면 내가 간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도 있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고생은 이미 실종이 됐고 또 유력한 용의자는 숨진 상태인데요. 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목격자 진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잘 좀 그리고 또 근데 야심한 시각이라 목격자도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는데요. 사실 경찰이 열심히는 수색을 하고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쯤은 공개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이거든요. 그 주변에 CCTV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근거로 해가지고 좀 뭔가 단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현재 여고생의 소지품이라든지 뭐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이라든지 명확한 단서가 하나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정만 한 상황인데 정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난 17일 발생한 군산 주점 방화 사건으로 지금까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이 개그맨 김태호 씨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러게요. 저도 이분을 좀 가끔 방송에서 이제 뵌 것 같은데 방송에서 네. 굉장히 이분이 또 군산 그 화재 사건에 있었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분이 그 자선 골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 군산을 갔는데 그 친구들이 마련해주는 그런 술자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네. 참석했는데 불과 10분 만에 그 화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참 열정적이었다 이런 평이 들려오는 김태호 씨인데요. 김태호 씨 그동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네. 많은 활동을 해오신 분이잖아요. 가장 최근에 2014년에 제 기억으로는요, MC로 상을 탔어요. 그리고 그 전해에는 이제 연예대상, 2013년 연예대상 공로상을 탔어요. 91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KBS의 8기 공채 개그맨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록 있는 그 앞에 선배로는 구봉서 씨하고도 함께 연기를 했었던 예. 신인 시절에. 그러니까 이 과거의 코미디언과 지금 현재 개그맨 후배들의 맥을 잇는 그렇네요. 90년대, 2000년대를 관통하는 개그맨이거든요. 네. 제 또래입니다. 세대로 보면은.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면서 한국 코미디언 노조의 사무국장 활동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후배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헌신했던. 그런데 이게 군산 사고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예. 3분 사망했고요. 30명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중상자도 많이 예, 있고요. 그러니까 외상값 10만 원인데 20만 원 달라고 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 정박돼 있는 배에서 휘발유를 가져다가 불을 뿌렸는데 예. 입구에다가 그런데 이제 3분의 사망도 안타깝지만 이 김태호 씨 소식은 지금 이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어서 예. 연예계에서 굉장히 마당발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 코미디언, 예. MC 또 이제 이 굉장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시사 교양에도 출연했기 때문에 발이 넓은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동료들 충격이 정말 클 것 같아요. 큽니다. 정말 지금, 갑작스러운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태호 씨가 군산 사망자 중에 한 분이다. 이게 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당장 내일이 발인이거든요. 예. 네. 이 지난 밤 사이에 빈소는 울음바다였습니다. 많은 개그맨 동료분들도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더 희생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독한 환자만 17명이어서 네. 피해는 더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또 화상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좀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 3명 정도는 상태가 굉장히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되고 있는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비상구 옆에 또 짐이 많아가지고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많이 갖고 있는 노래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굉장히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시설이 안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안전점검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분노 조절 장애 아닌가? 당연히 입구에다가 불을 네. 지르면은 이게
사람들 죽을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생각보다 뭐 10만 원 정도 더 많아진 외상값 때문에 불을 질렀다는 거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백악관에 걸린 새로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뭐 김정은 위원장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 김정은 사진이 걸려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백악관에 웨스트윙이라고 있거든요. 맞아요. 웨스트윙은 이제 대변인,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핵심적인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벽면에 6장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이 송환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마중 나가는 모습, 그다음에 김영철이 방미 당시 사진 2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 이렇게 6장이 이제 붙어 있어서 네. 정말로 상정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까지만 서로 핵 버튼 누가 더 크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싸웠던 것 테이블 위에 같은데 있다. 뭘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격세의 지감인 네.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웨스트윙 벽면에는 네.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까? 브로맨스의 상징이죠. 트럼프 예.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나이 차이는 뭐 김정은 위원장 못지않게 나지만 가까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크롱 일행이 국빈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 쭉 걸려 있었던 복도예요. 네.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이 모두 다 떼어지고 네. 여기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대체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왜 하필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이 빠졌을까? 여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아주 컸는데요.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네. 트럼프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애정 정말 뭐 특별하고 특히 악수 대단했었잖아요. 장면들 네. 서로 꽉 쥐는 이제 힘자랑도 했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 프랑스는 미국에 지지 않아 뭐 이런 힘싸움도 했고 그러면서 친해졌거든요. 스킨십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우방 국가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그런데 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인가? 하필이면 왜 마크롱 대통령을 떼고 트럼프 위원장을 붙였을까? 그 이유가 요즘에 이 미국과 EU 사이에 네. 철강 등 무역 마찰이 요즘에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만 보고 있지만 예. 사실은 미 EU 무역 전쟁도 맞습니다. 만만치가 않다. 네. 여기서 이유를 찾는 전문가들도 많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But we do have a very special relationship. In fact, I'll get that little piece of dandruff for that little piece. We have to make him perfect. He is perfect. 야, 뭐 이렇게 묻은 것까지 네. 털어주고 털어주고. 그 기자가 많은 데서 저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친밀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맨스 자랑하던 트럼프 대통령 자, 그 사진 싹 없애고 김정은 위원장 지금 관련된 사진 6개가 네. 걸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완전히 대체가 된 거죠. 복도의 한 벽에 6장의 사진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문 사진이 있었던 것인데 싹 빠지고 예. 좀 이게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철거하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북미 관계를 표상하는 사진들이 일련의 사진들이 다시 전시가 됐다. 이거는 저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우리 청와대도 어떤 벽면에 어떤 사진을 배치하는지는 맞습니다. 상당히 세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진을 떼고 어떤 인물 사진을 넣었다. 이것은 사실은 관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네. 암시하고 상징하는 대목이거든요. 이걸 뭐 백악관 측이 모르겠습니까? 예.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를 떼고 북한이 붙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있고 프랑스와는 별로다, 차갑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미국 외신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군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유럽 연합에 네. 좀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관철하는 그렇죠.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많이 기사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고도의 정책위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인데 미국하고 EU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 분쟁 일어나면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큰일 나라는 나죠.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전쟁 더 이상 좀 번지지 않고 좀 잦아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